어, 광역 시도별로 우리가 그거를 해보자. 아파트 면적, 어떤 특정 아파트 면적만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네. 면적이 84 이상, 100 미만의 아파트, 그리고 광역 시도별로 아파트 가격 개수, 그러니까 매매 건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찾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시려면 (84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면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달러로 묶어주고요. 앞뒤로 달러로 묶어준 다음에 뭐 숫자는 숫자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꺽쇠 기호가 뭐냐면 위첨자예요. 위첨자. 아래 첨자를 넣으실 때는 언더스코어를 넣으시면 아래 첨자가 돼요. 아래 첨자가 되고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 넣어주시면 위첨자가 됩니다. 이게 그 텍스트 셀에서 수학 공식 넣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달러와 달러 사이. 아파트 면적이 84 이상, 그 다음에 100 미만으로 하기로 했죠. 100 미만.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거래 가격. 자, 아파트 면적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중대형 평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초반 정도까지의 면적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30평 정도까지. 네. 그래서 그 20평 후반대에서 30평 초반까지의 이 면적이 보통 가장 그 실수요가 많은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거실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또 모르죠. 광역시도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먼저 좀 만들게요. 뭐 아파트라고 하고 아파트 미드 사이즈라고 할까요? 중간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도 아니고 대형 아파트도 아닌 중간 사이즈의 아파트, 그런 의미로 APT 미드 사이즈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자, 이거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nd 뭐보다 작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이죠. 84 이상이다 and, 그죠? 100 미만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면 돼요. 그 파이썬 같으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파이썬 같으면 84보다 크거나 같다, 면적이, 그리고 10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두 개를 나눠서 쓰셔야 돼요. 얘의 의미가 뭔가요? 이거의 의미는 면적이 8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nd죠. 그리고 면적이 100보다 작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쓰셔야 돼요. 나눠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그 다음에 컬럼 찾아야죠. 컬럼. 면적이 어디 있나요? 면적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찾으면 되고 크거나 같다 얼마? 8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nd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파트 컬럼 이름이 여기서도 면적, 여기서는 미만이니까 작다예요. 10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는 별로 길지 않아서 그냥 옆으로 써버리겠습니다.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을 찾겠다. 누른 집합을 찾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 미드, 사이즈, 헤드만 좀 보겠습니다. 헤드 볼게요. 헤드를 보시면 똑같이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은 하고 있고요. 면적을 볼까요? 면적이 84.99, 84.99, 84.84 뭐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제가 8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되셨죠? 위쪽에서 그 아파트 평수 보시면 광역시도에서 보시면 이런 거 없어졌죠. 59.8 이거 없어졌죠. 111.6 이것도 없어졌죠. 그죠? 84.9, 84.9, 84.9 얘네들만 남았죠. 그래서 그게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2, 3, 4, 5, 그 다음에 6, 7, 8 빠져있고 9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 빠져 있고요. 큰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 빠져 있습니다. 자, 헤드로 확인이 됐고요. 전체 개수가 몇 개로 줄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인포가 어디 있었죠? 인포 나와라. 네, 여기겠죠? 아파트 보시면 전체 매매 건수가 42,000개였어요. 그죠? 42,000개 정도의 매매 건수가 있었는데 42,000개 정도의 매매 건수가 있었는데 중형 사이즈의 아파트들만 보면 랭스로 보시면 돼요. 랭스로 아파트 미드 사이즈 15,000개가 됐죠. 40,000개, 42,000개에서 요 사이즈만 보면 15,000개 정도인 걸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수 쪽이 더 있었죠. 아까 우리 분석한 거 보시면 면적 분석한 거 보시면은요. 네. 어디와 어디가 많았냐 하면 여기 소형 평수와 여기 중형 평수가 많았잖아요. 전체 42,000개 중에서 여기가 15,000개. 그럼 여기는 대략 한 10,000개, 10,000개가 좀 넘죠. 10,000개. 네, 두 개 합쳐주면 25,000개. 뭐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랭스까지 알아봤고요. 랭스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했었던 분석은 오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미드 사이즈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파트 미드 사이즈에서 무엇으로 그룹 바이를 해주시는 거냐면 컬럼 이름이 프로빈스죠. 프로빈스. 광역시도별로 할 거니까 우선 저희는 광역시도별로 할 거기 때문에 프로빈스로 그룹을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는 무엇을 계산을 할 거냐면 아파트 가격을 계산을 할 거죠. 가격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가격이죠. 그럼 한글로 가격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를 한꺼번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룹으로 묶여진 컬럼에다가 여러 개의 통계 함수들을 한 번에 적용을 하려면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aggregate. 그래서 개수도 세볼 거고 매매 건수, 카운트가 매매 건수고요. 그 다음에 민이 평균, 요거는 최소값, max는 최대값. 자, 이렇게 볼까요? 강원도의 중형 사이즈 매매 건수는 393, 경기도가 4,600, 경상남도가 1,100, 경상북도가 731. 의외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들이 매매 건수가 많고요. 이 평수에서는 서울시, 세종특별시
이런 부분들이 매매 건수가 그렇진 않군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정렬 안 한 상태로 보고 있었죠. 예. 여기 그 광역시도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 결과를 리절트라고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결과를 리절트라고 저장을 해놓고 리절트 출력해 봤고요. 매매 건수 순서로 해볼까요? 네. 중간 크기 아파트의 매매 건수 순서를 보시면 리절트를 솔트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무엇으로 솔트를 하면 될까요? 인덱스예요, 밸류예요? 밸류죠. 소트 밸류즈고 무슨 컬럼으로 하시면 돼요? 건수니까 카운트로 하시면 되죠. 카운트 컬럼이 매매 건수잖아요. 그죠? 카운트 컬럼이 매매 건수니까 카운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름차순입니다. 가장 적은 것부터 큰 걸로 나오죠. 그렇죠?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으로 보려면 ascend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매매 건수가 많은 거는 역시나 경기도와 서울이 제일 많고요. 경기도와 서울이 제일 많고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역시 순서로 가고 있어요. 광역시 순서로 가고 있고 의외로요. 세종시가 84에서 100까지는요. 거꾸로 두 번째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특이하죠. 도대체 세종특별시는 어떤 평수가 제일 많으냐? 그러면은 이거는 세종특별시만 좀 따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자, 매매 건수 별로 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체를 다 출력하지 말고 한 10개만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변수를 탑10이라고 하는 변수 그냥 그대로 재활용해서 헤드 10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확대 그래프가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그렸던 그래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시도 이름을 Y축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막대를 X축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막대 크기를 요 카운트 숫자를 보고서 이 숫자만큼 막대를 그릴 거예요. 4,600개, 1,500개, 1,100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X축을 무슨 변수로 하고 Y축을 무슨 변수로 해야 될지 결정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X는 뭐가 될 거냐면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될 거예요.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될 거고 Y축이 뭐가 될 거냐면 탑10의 인덱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탑10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 중간 사이즈의 매매 건수를 본 겁니다. 중간 사이즈 매매 건수. 아무래도 그 실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아파트들도 서울과 경기도가 제일 많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매매 가격의 평균. 자, 리절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리절트는 뭘 썼냐면 광역시도별, 그죠? 광역시도별 아파트 가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격들은 전부 다 중간 사이즈만 포함이 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sort values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번에는
평균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평균 가격. 그리고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cending을 false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평균 순위인 거예요. 매매 가격 평균 순위. 자, 정렬된 그 가격들을 보면 서울시 7억 9천이에요. 7억 9천. 그러니까 84, 우리가 아까 84에서 100까지로 했죠. 평수로 따지면 25평에서 대략 한 30평 정도가 될 거예요. 요런 건데 평균 가격이 7억 9천이라고 합니다. 7억 9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저는 이거보다 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경기도는 3억 9천, 4억, 거의 4억 정도고요. 세종은 3억 8천. 그러니까 매매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세종시가 매매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매매되는 가격들은 서울 경기권과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 인천, 대구, 제주 순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중간 크기 사이즈, 가장 실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들의 순서는 또 조금 다르죠.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거, 일단 그래프까지 볼까요? 여기서 헤드 10개, 헤드 10개, 탑 10. 이거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전체 결과였다면 그 중에서 상위 10개 선택해서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뜻이고 그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 광역시도를 찾아봤고요. 10개 광역시도를 찾아봤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막대 그래프. 순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X축은 이번에는 평균 가격, Y축은 인덱스, 탑 10의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는 탑 10.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와 우리 광역시도 분석했었던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순서를. 광역시도에서 자, 이게 평균 가격이었죠. 막대 보시면. 평균 가격을 보시면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주도는 9위였었어요. 9위. 보이시죠? 네. 순서가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5위권까지를 보면 그 다음에 9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쪽을 볼게요. 84쪽을 보면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서울, 경기, 세종까지는 똑같나요? 그런가? 네. 경기하고 세종 순서 모르겠네요.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부산하고 인천이 서로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제주도가 조금 올라왔어요. 아까 9위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고평수만 딱 보면, 고평수만 놓고 보면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여기가 낮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요. 섬나라가. 네,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약간 거의 전국적 아파트 평수에 상관없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평수만 이렇게 딱 봤는데 비슷한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이 높은 시도가 그 실수요가 높은 아파트 평수에 대해서도 평균 매매 가격이 높은 그런 경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순위에 다른 것들은 순위가 뭐 한두 개 정도 차이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에서는 최소값은 하지 않고요. 최대값만 한번 따로 볼게요. 또 최대값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의 최대값 순서. 이것도 리절트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리절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맥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ort values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sort values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max라고 하는 컬럼을 주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ascending을 false로 주시면 돼요. 자, 순서가 또 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서울, 경기, 아까 세종이 밑으로 내려가죠. 세종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대구, 대전, 인천, 부산, 제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가로 보면 세종보다 제주가 더 높고요. 부산, 인천,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원인을 봐야 되겠죠. 왜 서울시가 서울은 항상 모든 게 다 1등이고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 대구 이런 쪽에 최고가가 나오는지 도대체 어떤 아파트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상위 10개 지역만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결과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로 이것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x는 이번에는 최대값으로 하는 거죠. 최대값 그리고 y축은 인덱스 탑 10의 인덱스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최고가는 가격 차이가 심하죠. 서울은 35억이 넘고요. 35, 경기도도 15억이 넘습니다. 근데 나머지 3위권부터는 다 대동소이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아파트 면적을 여기로 제한을 뒀어요. 25평, 30평 정도로 제한을 둔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면적이 비슷비슷하니까 20평형 후반대 비슷비슷하니까 가격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 평균가 자체도 높지만 일단 최고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뭐 35억, 여기서는 뭐 한 16억, 17억 정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높아봐도 10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10억 미만. 아까 평균 가격하고 비교해 보죠. 이 그래프를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평균은 뭐
뭐 서울이 정말 뭐 압도적으로 8억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뭐 4억 미만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또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3억에서 4억 정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에서 4억 정도로 광역시도들이 순위권에 있는 광역시도들은 비슷비슷해요. 서울만 정말 거의 8억, 2배 정도. 평균 가격이 2배 정도가 높죠. 근데 최고가는 2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8, 9억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35억 그래버리면 3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죠? 4배. 그죠? 최고가로는 4배까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대구랑 경기도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거의 2배, 2배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수요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고가 아파트가 서울이 많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고가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따가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서울을 이렇게 그려보면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고요. 높은 지역들이고 혹시 마용성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것 같은데 마포, 용산, 성동 요렇게 한강 위쪽으로 붙어 있는 신흥 떠오르는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들 요런 지역과 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또 아파트 가격의 차이점들을 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리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서울은 특별하구나. 좀 더 다른 분석이 더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또 약간 특별한 도시가 세종과 제주인 것 같아요. 평균과 최대값이나 이런 곳에서 순서들에서 뭐 10위권 이내에 있고 그 안에서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 시도가 어떤 세종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도시 그 다음에 그 전국 공무원들이 모이는 뭐 이런 거여서 뭐 그런 게 좀 느껴질 것 같고 의외로 제주도가 아파트 가격이 높죠.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온 그런 자본들이 그 아파트 가격들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에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실 분들 계세요?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죠? 저희 한 2, 30분 정도, 30분까지는 좀 그렇고요. 20분, 25분 정도만 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여러분들 그 뭐죠? 특강을 하니까 지금 수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은 갔다 오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광역시도별로 우리가 봤어요. 광역시도별로 봤고, 자, 이번에는 서울 데이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광역시도별
여기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단계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데이터셋은 아파트인데 다시 전체 아파트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전체 42,000개의 그쵸. 42,000개의 아파트 가격들이 있어요. 전체 42,000개의 아파트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건 어디만 보고 싶으냐면 이제 서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아니면 서울 아파트라고 하죠.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부분 집합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서울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불리한 인덱싱으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서울만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서울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프로빈스에 있죠. 프로빈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 컬럼 이름에 프로빈스를 찾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같은지 서울 특별시라고 되어 있었죠. 서울 특별시.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명칭을 아는 경우. 정확한 명칭을 아는 경우는 등호로 같다 다르다를 비교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라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까지 쭉 전체 몇 개냐면 4,700개. 2019년 10월에는 서울에서 4,700건의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서울특별시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4,701개죠. 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라고 하면 되겠죠.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 str 점 contains 이렇게 하고서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면으로 하시면 돼요. 4,701개 똑같죠. 개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역시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렇지 않고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광역시도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에는 스트링 메서드 중에서 contains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먼저 써야 된다? 점 스트링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먼저 써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메서드를 호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서울 특별시. 근데 이 방법은 한 글자라도 오타 있어버리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 부분 집합을 딱 찾았어요. 여기서는 저는 문제에서는 동별로 하자고 했죠. 동별로 하자고 했는데 동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의 프라빈스 그 아래쪽이 카운티죠.
카운티의 유니크 값들을 찍어보면 이거는 서울시의 구 이름들. 서울시의 구 이름들이고요. 서울의 구가 전부 몇 개인가요? 저도 기억은 다 안 나는데 뭐 요만큼이 있다라고 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둘, 넷, 여섯, 아홉. 18개고요. 둘, 넷, 여섯, 일곱. 25개인가요? 네. 구는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서울의 구는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동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에 제가 컬럼 이름을 동이라고 만들어놨죠. 여기에 유니크. 이거는 뭐냐면 서울시의 동 이름들인데 되게 많죠. 네. 개포동에서부터 중화동이라고 하는 곳까지 네.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동별로 하게 되면 그 아파트 개수가 몇 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구별로 하면 아파트 개수가 또 뭐 강남구의 뭐 아파트 개수, 개포동의 아파트 개수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는 동별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구별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별로. 네. 그러니까 25개의 지역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정말 그런지, 그 다음에 새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마포, 그 다음에 성동, 용산,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구별 아파트 매매 건수, 매매 가격 평균 최소 최대 이거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룹 바이 하면 되죠. 이제 거의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들만 잘 찾아내게 되면 되면은요. 그 하시는 방법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서울 아파트에서 그룹을 묶어주자. 무엇으로? 아니죠. 카운티죠. 카운티. 변수 이름이 구 이름이 있었던 게 카운티잖아요.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로 묶어주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신호 만들어 드릴게요.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매매 가격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애그러게이트 매매 건수는 카운트 세면 되는 거고요. 카운트. 그 다음에 평균은 민, 그리고 최소값은 min, 최대값은 ma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중간 신호 출결, 지금 신호 등록해 드렸습니다. 지금 신호 출결 확인하세요. 네, 신호 출결 확인하시면서 코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자료들만 따로 모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 서울 아파트. 그 서울 아파트를 구별로 그룹을 지어주고요. 각각의 그룹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에, 이게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에
통계 함수들을 적용을 합니다. aggregate.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어떤 통계 함수들이냐? 개수 세기, count, 평균 계산하기, 최소값 찾기, 최대값 찾기입니다. 여기 쓰시는 것들 이렇게 문자열로 쓰는 대신에 또 이렇게 쓰셔도 돼요. aggregate의 aggregate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하실 때 문자열이 아니라 numpy.count, numpy.min, numpy.min, numpy.max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문자열로 전달하실 때는 numpy라는 거 빼고 뒤쪽에 있는 함수 이름만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한 함수 이름을 주실 때에는 numpy라고 하는 모듈 이름 붙여서 numpy.count, numpy.min, numpy.min, numpy.max 이런 식으로 넘기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직 정렬은 안 돼 있죠. 정렬은 여기 구 이름으로만 정렬이 되어 있어서 가나다라 순서. 구 이름의 가나다라 순서로만 되어 있는 거여서 그 의미가 그렇죠? 이제 정렬해서 보시면 돼요. 정렬해서 보시면 되고 거래 건수가 많은 동네. 그다음에 뭐 평균 가격이 높은 동네. 최대값이 높은 동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신호출결들 다 확인하셨죠? 네, 그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일단은 리절트라고 하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둘게요. 그러니까 소팅하기 위해서, 정렬하기 위해서 일단 그룹 바이 가격의 통계값들이라는 결과를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결과 출력 안 해봤죠?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자, 매매 건수, 매매 거래수. 서울시입니다. 그죠? 서울시 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 개수 거래수의 순위.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절트를 sort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죠. value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정렬이 기준이 되는 컬럼은 count죠. count.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딱 볼까요? 무슨 정렬이 돼버렸죠? 오름차순 정렬이 돼버렸죠. 오름차순 정렬이 돼버렸고 순위라고 한다면 보통 내림차순이니까 ascending을 false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노원구가 많아요. 거래 건수가.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강서구, 강동구 순서예요.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쪽이나 뭐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곳이 아니라 노원, 성북, 구로, 강서, 강동이 더 많았어요. 아파트 거래 자체로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가격도 가격도 같이 보시겠지만 얘네들은요. 여기는 그렇게 그 가격이 아주 높은 동네는 아닐 거예요. 평균 가격이. 보시면 평균 가격이 4억 2천, 5억 8천, 5억 2천, 5억 8천, 7억 6천. 강동구는 좀 높군요. 네. 근데 그 바로 밑에 송파구를 보면 9억 8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아주 높은 동네는 아니에요. 서울시의 전체 평균에 비하면. 아까 서울시 전체 평균이 어딘가에 있었죠. 광역시도별 분석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그죠?
광역시도별 분석에서 서울특별시의 전체 평균은 얼마였었냐면 6억 9천, 거의 7억이었단 말이에요. 아파트 전체 뭐 서형, 중형, 대형 아파트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면 7억 정도가 됐었는데 7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실제로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들을 보니까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들의 평균 가격을 보면 4억, 5억, 5억, 5억. 그러니까 7억이 채 안 되죠. 물론 7억이 이렇게 넘는 데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유동성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 빚을 어여서라도 살만한 그런 쪽이 매매가 활발하다라는 거죠. 실제 매매는. 그러니까 뭐 몇십억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매매 건수가 정말 한두 건에 불과한 거고요. 한두 건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매매가 제일 개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보면 그 평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10개만 볼게요. 10개만. 그리고 변수를 만들면 되겠죠. 탑 10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10개 지역을 찾았습니다. 매매 건수가 가장 높은 10개 지역, 노원구부터 영등포구까지를 찾았어요. 노원구부터 영등포구까지를 찾았고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하겠죠. 이것도. 그죠? 봐. X는 카운트, Y는 여기서는 인덱스예요. 탑 10의 인덱스를 그릴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탑 10. plt.show. 매매 거래 건수입니다. 매매 거래 건수.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그 매매 평균 가격. 아파트 서울시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을 볼 거예요. 자, 이것도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리절트가 뭐였었냐면 구별 아파트 평균 가격이 있는, 그죠? 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sort values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컬럼으로? 이번에는 평균 컬럼으로, 그죠? mean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 좋겠죠. 내림차순이니까 어센딩을 false로. 자, 매매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 보시면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혹은 경제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 순서들이 보이실 겁니다. 강남, 서초, 용산, 송파, 광진구가 들어가 있군요. 성동, 마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네. 강남 상구라고 부르는 곳이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신흥 떠오르는 곳이 마, 용, 성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광진구 들어가 있죠. 광진구가 성동구 바로 옆이죠. 광진구에 사시는 분 계세요? 성동구 바로 옆이 광진구죠. 제가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알죠? 이게 아파트 구하러 서울 시내를 모든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업 지난 중심. 네, 선생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수업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특강 하시는 분이 오셨다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요거까지만 딱 저희 그 그래프 그리고요. 요거까지만 그래프 그려보고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쉬는 시간 갖고
특강 들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톱 10만 볼게요. 헤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변수를 탑 10 이렇게 해서 탑 10 찍어보시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종로구, 동작구, 강동구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보입니다.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들. 자,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이것도 막대 그래프. 바플럿. X축은 평균, 이번에는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Y축은 탑 10의 인덱스라고 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 탑 10. 점 숫자로 보실 때와 막대로 보실 때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평균 가격이 요렇게 떨어지는구나. 1, 2위권하고 평균 가격 1, 2위권하고 3위권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뭐 이런 모습들을 숫자로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보시는 게 조금 더 이런 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